안녕하십니까. 박소장 채널의 박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제 채널의 구독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들께서 자주 질문하신 내용들을 좀 모아서 오늘은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그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첫 번째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운이 좋게 지원한 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처음 취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네. 또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그 단지의 현황 파악입니다. 먼저는 어떤 설비가 있고 이제 그 설비의 위치들, 설비의 그런 그 구조 원리, 이제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입니다. 인력 관리인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이게 취향과 성격을 다 맞춰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잘해주거나 일을 잘하신 분들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고 이제 좀 일을 잘 못하거나 말썽을 일으킨 분들에게는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이제 심리가.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장도 직원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직원들도 소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직원들끼리도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그런 이제 비교나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싫다 해서 일을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원들의 그 업무와 사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일을 시킬 때는 이제 평등하고 동일하게 성별도 고려해야 되고 업무를 이제 배정할 때 이제 공평하게 대우를 해줘야지 큰 문제 없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법을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위탁 관리 회사가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내 인사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 거절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부분에 그런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웬만하면 서면으로 이제 요청을 받고 요청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다는 그런 법 그 근거를 남겨둬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해 갈 수가 있어요. 소장이 이제 실무 책임자라서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이제 근거를 남겨놓으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주택의 현황과 또 직원 관리, 또 네. 근거를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군요. 모든 이제 업무는 내가 몸으로 뛰어서 하지만은 그걸 기록으로 남겨둬야지 추후에 일하기도 편하고 관리도 한눈에 이제 눈에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이 쉽게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5번째는요.
제가 여기저기 지원을 해 본다면 네. 박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초보자가 하기 좋은 적당한 세대수가 혹시 있을까요? 예, 그 질문도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수를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형태의 공동주택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보통은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일이 적다고 느끼거나 세대수가 많다고 일이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세대수가 적어도 세대수가 커도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설비는 거의 동일하고 또한 민원인이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이가 저처럼 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상복합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곳에 거주하신 분들은 젊은 층이 주로 혼자 자취를 한다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흔히 이제 비슷한 또래나 이제 연령대가 있어야지 잘 소통이 되고 민원 처리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삶의 방식이라든지 나이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의견 조율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100% 만족해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세대, 200세대 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보다도 나의 그 연령과 사회 경륜과 나이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아파트로 가면 좋겠다. 내가 오피스텔을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초보 소장은 취업이 정말 힘듭니다. 오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어떤 곳이든 오라고 하는 데 먼저 가서 차근차근 업무를 배우면 경험치도 쌓이고 정말 훌륭한 관리 소장이 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 부분을 제가 추려서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그 이외에 많은 질문을 또 취합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제 의견이 있다면 댓글이나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장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